마케팅이란 얘기를 드려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제품과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뭐 서비스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결과물, 산출물들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공하고 그 교환 가치로 이득을 취하는 것들 아니면 그 교환을 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나 관리적 과정을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ing가 붙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켓을 움직여가는 과정, 또 마켓으로 움직여가는 과정, 네, 그런 개념이 마케팅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생산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이 모든 활동들, 네, 식상하긴 하지만 만들어진 물건이 소비자 손까지 가는 그 과정의 일련의 활동, 네, 요걸 마케팅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도어투도어까지 가는 구조의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마케팅이지 거기까지 배달하는 그 프로세스가 마케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학자들이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것,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만든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 프라이싱이라는 과정, 또 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프로모션하는 것들,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이해하게 또 체험하게 하는 과정, 그걸 이제 프로모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또 제품을 손에서부터 공장 손에서부터 고객 손까지 가게 하는 과정, 네, 그 과정을 유통, 플레이스라고 칭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마케팅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은 포피라고 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싱,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 과정들을 마케팅 믹스라고 뒤에서 잠깐 검토할 건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전체를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감대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옆에 이제 키워드 분석한 것처럼 연관성 분석 내용들을 쭉 보면 마케팅이라는 단어 안에 뭔가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고 디스카운트 할인도 있고 뭐 그래픽 뭔가 보여주는 것도 있고 브랜딩이라는 말도 있고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는 말도 있고 뭐 스케줄이라는 말도 있고 느낌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거냐 그래픽화 할 거냐 마크화 할 거냐 뭐 쿠퍼닝 아니면 커플링 뭐 아이덴티티 워드 뭐 스폰서링 지금 별의별 단어들이 다 있거든요. 요게 다 써먹게 되는 프로모션에서의 이야기들 또는 플레이스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마케팅 안에 전체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되게 큰 단어 같아요. 경영하고 경제하고 다른 느낌처럼 마케팅하고 영업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일련의 과정, 경영 관리 이 말을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지금 거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영 관리라는 거 매니지먼트하고 마케팅하고 조금은 다른 영역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단지 물건을 파는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인식하고 다시 찾게 하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정의가 약간 더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술 공급자적 입장에서 마케팅은
정말 쓸만한 제품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반면에 그걸 쓰고 나서 고객이 어떤 만족감,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네, 거기까지를 관리하는 게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의 범위가 개발 전후 과정, 또 개발된 거를 만들어서 고객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 만족감까지 느끼는 후 과정, 이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개념처럼 애프터라는 단어하고 비포라는 단어가 같이 다 들어있는 거가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케팅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창조하여 그걸 가격, 촉진, 유통,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를 공급하고 이걸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피라는 개념들,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싱, 유통, 프로모션, 플레이스, 뭐 체험, 촉진 이런 요거들을 함께 버무려서 고객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만 뭔가 교환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화폐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현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케팅 학파 또는 학과가 생기는 그 전후에서는 경영학과에서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를 관장하다가 마케팅 학이라는 게 이제 단독화가 돼가는 경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초기 마케팅은 세일링이라는 개념, 판매와 같은 용어였었어요. 그래서 저 세일즈 합니다. 마케팅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파는 사람들, 마케터입니다. 뭔가 파는 사람들, 저 세일즈입니다. 뭐 파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넓어져서 소비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마케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일즈를 하는 영업맨들, 그분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은 세일즈, 세일링이라는 개념은 판매 촉진, 요거는 이제 세일즈와 관련된 거고,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고 호감도를 관리하는 거니까 광고, 홍보, 그 다음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의 일련의 방식,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정리를 나눠보면 판매 관리는 기업지향적으로 우리 제품들을 빨리빨리 한쪽 방향으로 제공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써보고 만져보고 느낌을 좋은 방향으로 갖게 만드는 거 요런 게 이제 판매 관리, 판매 촉진일 겁니다. 마케팅 쪽에서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시장이 있어요. 또 고객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통합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IMC라고 얘기도 하고요.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시스템, 뭐 서비스, IMC, 커뮤니케이션 이런 용어들을 마케팅 관리 쪽에서는 사용합니다. 그 예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세일링 자체는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꼭 이걸 사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떤 게 좋다. 기존에 왜 이런 불편함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냐. 조금 다르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파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세탁기에 그 세제를 집어넣을 때 옛날에 파우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봉지에다가 컵으로 계량해서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 가루가 녹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세탁 다 하고 나서도 가루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안로가 있으면 또 그 부분을 새로 세탁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서 저희 제품은 액상으로 돼 있다. 요즘 누가 파우더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파우더보다는 액상이 조금 더 효율적이구나.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라는 고민하고 있을 때 파우더로 하면 뭐 500g, 300g, 200g 양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20ml만 넣어도 된다. 뭐 20g만 넣어도 된다. 한 컵만 넣으면 된다.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오래 쓰는 거다. 고성능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헷갈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티슈형이 나왔죠. 하나씩 뽑아 쓰는 세제. 그래서 고형화돼 있지만 액상을 자꾸 쏟는 불편함, 또 물 액상이기 때문에 무겁고, 또 어머니들이나 아내분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불편하다. 통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티슈를처럼 하나씩 뽑았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파우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형의 형태만 바꾸고.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들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세일링, 판매 기술이고요. 마케팅은 지금 세제를 많이 쓰시면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서 결국 본인이 드시는 식수, 생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적인 세제를 쓰지 마시고 베이킹소다라는 간단한 화학 소재 형태를 넣어서 하자. 아니면 뭐 소금으로 세탁을 하자. 이런 얘기하면 그때부터 살짝 헷갈리는 거죠. 베이킹소다가 좋은 건가? 또는 소금 가지고 세탁이 되나? 그런데 예전보다는 표백은 안 되지만 그 살균은 잘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헷갈리잖아요. 아니면 식초로 설거지를 하면 뭐 산이 멸균 처리를 할 수 있다.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는 뭐 다른 방법, 뭐 허브를 좀 즙을 내 가지고 허브액으로 닦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불편한 거지만 환경을 위해서 또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공유 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케팅 개념인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거 그럼 어디서 사지요? 특정한 매장까지 가야 되는데 귀찮은데 그러면 정기 구독하시면 집 앞에 저희가 매번 월 또는 주간별로 사용할 만큼 양을 갖다 놓고 사용하시는 용기는 다시 내놓으시면 저희가 거기 채워서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화입니다. 그래서 판매는 바로 수입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만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보면 그 마음속에 이미지를 심는 게 훨씬 기업에겐 유리합니다. 또 갑자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마케팅 기법을 쓴 고객이 저희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요. 세일링 이제 판촉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을 조금 어설프게 해놓은 기업 제품을 판촉 1+1이라든가 뭐 80% 할인 그럼 일단 헷갈리잖아요. 진짜 싸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한번 고민해보면 그동안 내가 80%를 돈을 더 주고 샀던 거죠. 마진이 남으니까 할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고객이 흔들려서 타사 아니면 외부 기업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판매 촉진과 마케팅이 공수공방을 하게 된다. 네, 그 부분을 하나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관리의 개념은 기업이
조직의 목적을 일단 설정해야 되겠죠. 뭐 차를 많이 팔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을 리딩하겠다. 뭐 혁신을 보여주겠다. 희망을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앞서 보여오셨던 자동차 광고에 나왔던 문구들이에요. 그게 이제 표적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유형, 또 혁신적인 모빌리티의 펑션들을 제공하는 것들이었고, 조직이 지금부터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예전에는 빨리 가는 거, 안전하게 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세상과 더불어 갈 수 있는, 또 낯설지 않은, 하지만 뭔가 튀는, 특이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의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효과적인 프로모션이나 관리 방법들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실행하는 과정, 이 부분들을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이게 구별이 잘 되나?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마케팅 관리라는 항목으로 넘어오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걸 고려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리부서 따로 있고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 관리 기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부 조직의 관리를 마케팅의 상황에 맞춰서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관리 목적은 매출의 극대화를 하는 거였었지만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변화가 좀 되었고 또 소비자의 만족, 고객의 감독이라는 말들이 이젠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뭐 저희 제품을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 뭐야? 이랬었는데 성공하셨습니까? 그랜저를 타세요. 이런 얘기. 아니면 다이어트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제로콕 뭐를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좀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싶으십니까? 저희 신발을 신으세요. 뭐 이런 광고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마음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마케팅 관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 개념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반에 걸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생각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부에 그림을 잠깐 표시해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 공급자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구매자, 시장 수요 관점의 중심으로 이동을 해 가고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객 위주의 사고하고 사회 생태학적인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구 통계 트렌드 정도로 보면 벌써 고령화 돼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귀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집에 기본 2명, 3명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한 집걸로 1명 아이가 있을 정도로 귀해진 거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아까 광고 중에 아이가 뒤쪽에 앉아있는, 물론 법적으로도 카시트가 앞에 앉아있으면, 베이비시트 좌석이 앞에 앉아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뒷좌석, 우측 뒷좌석은 회장님 좌석이었었어요. 이미지가 아재들의 이미지로 보면 거기에 아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보통 예전 같은 판촉관계 광고를 찍는다면 아이 옆에는 엄마가 앉아 있겠죠. 또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놓고 우리 아들, 딸은 참 자랑스럽다.
또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구나, 운전을 직접 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아마 광고를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뒤로 빼놨죠.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생태학적인 구조의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고, 또 유튜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바라보던 기성세대 이미지를 아니다, 그것도 새로운 방식의 기업 활동이고 영리 활동이다,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한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공학자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학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경상계열에서 또는 인문학 계열에서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면 이미지 광고만 하는데 기능을 모르면 그 기능이 왜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싱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광고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 아까 이미지 광고, 기업 비전 광고를 하는 것처럼, 브랜드 광고를 하는 것처럼 CG들이 막 들어갑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AR과 VR을 막 섞어요. 믹스 R이죠. MR 또는 XR이라는 개념들로 뭔가 계속 진화를 하는데 거의 실사에 가깝게 보여주잖아요. 상상을 자극하는. 그 기술을 모르면 광고의 그 기능을 활용하기 어렵죠. 본인이 아니까, 그게 될 거라고 아니까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을 아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케팅의 활동 구조들을 보면 소비자에 대한 생각들, 또 실제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시장의 상황들, 이 부분들을 두 개를 비교해서 제품 관리로 갈 건지, 그러니까 기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는 가격, 뭐 높일 거냐 낮출 거냐라는 방법, 또는 유통,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손 안까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촉진 관리, 경쟁사 제품이나 타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게, 또는 우리 고객이 다른 고객사, 경쟁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방어하는 방법, 어장관리죠. 이런 것들을 일련의 기획 과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들, 그게 이제 마케팅의 활동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조사라는 개념이나 산업동향이라는 것들을 분석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R&D 기획을 하다 보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 기술이 필요한지 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또 기술의 발전 방향, 기술의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기술이 그렇게 구태한 기술 개발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케팅에서도 비슷한 프로세스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패스트 분석이라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이라는 네 가지 PEST 개념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케팅에서는 슬랩트라는 개념들도 종종 쓰여요. 소셜에서 어떻게 하는지, 리갈, 뭐 법적인 구조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는 뭔지, 정치적인 건 뭔지, 또 기술적인 건 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EST 개념에 리갈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명주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제품들을 한번 사면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바꾸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한번 사면 예전에 한 5년, 10년? 이 정도는 탔거든요. 20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사후 관리나 성능 관리, 제품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고객, 현명한 소비자고, 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고쳐 쓰고, 바꿔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국의 행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자동차가 한 5년?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전자부품들, 그 다음에 전자 장비들의 수명 연한이 끝나서 교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는데 그게 3년과 5년에 집중적으로 몰려요. 그게 귀찮아서 차를 바꾸는 상황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게 의도된 계산된 행위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좀 고관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한번 내려보면 예전에 스마트폰 약정하면 2년, 3년 크게 걱정 안 했었어요. 왜냐면 2, 3년 있어도 그 제품을 쓰는 게 그렇게 안 불편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1년 반 정도 지나면 배터리 이슈가 반드시 생깁니다. 예전만큼 충전이 잘 안 된다던가, 예전만큼 부팅 속도가 다르다던가, 처리 속도가 다르다던가. 물론 메모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 사이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데 업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플을 받으면 새로운 신종 어플을 받으면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거 포맷하고 새로 리셋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상위 버전을 넘어가서 지금의 불편함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이미지로 자꾸 바뀌게 만들어서 제품의 사용 수명 연한을 빨리빨리 돌리는 그런 마케팅 전술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명 주기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을까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경쟁사 분석, 소비자 분석, 자사의 분석이라는 거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걸 이제 3C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특정 목표 시장들을 골라내야 돼요. 고급 시장이냐, 저가 시장이냐, 대중 시장이냐, 특수 시장이냐.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키는 게 좋을까? 아까 그랜저처럼 택시에 쓰는 자동차예요 라고 하면 고급화 이미지가 안 되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로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 분석하고 삼시 분석하고 그 사이에 뭐 수압, 내부 역량 또는 내부의 경쟁력 분석을 해놓고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들이 마케팅 관리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뒤에 이제 시장과 소비자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조사는 시장의 특성이나 현황 그리고 정보를 의사결정자들한테 제공할 때 좀 깔끔하게 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할 때 50은 했으면 좋겠고 50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사 결과물이 가면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다에 51, 멈춘다에 49, 뭐 이 정도. 그럼 1%가 움직였기 때문에
뭐 변화가 생기는 거, 네, 이런 것들 또는 뭐 99대 1로 뭐 어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고 또 객관적으로 범용적인 공간에서 가져오는 거냐, 거기에 맞춰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 점유 목표 또는 현황, 현재의 목표 점유 상태들을 파악하고 이 점유되어 있는 또는 점유하고 싶은 시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시장정보조사라고 본다면, 마케팅 조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요. 사회적 환경이나 경쟁 기업들마저도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 또 제품,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는 제품보다는 더 큰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사용할 법한 제품들을 미리 홍보하고 광고해놔서 그 제품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드는 게 마케팅 조사입니다. 아이폰 12 지금 막 출시되어 있는데 아이폰 12에 대한 환상은 11 나올 때, 11 나올 때부터 12에 대한 환상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얘기는 마케팅 조사를 해놓고 수요를 보고 약간 기술이 낮은 그리고 재고 부담이 있는 제품들을 버전 11로 왕창 쏟아내놓고 조금 그 당시에 개발한 고급 사양은 12로, 12로 버전을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13 버전도 지금 이미 돼 있겠죠? 돼 있어야 정상이고, 근데 그 룰을 삼성이 깡통을 찼죠. 우리는 12 버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 버전으로 바로 간다. 그 20이라는 버전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아이폰이 깜짝 놀랐죠. 우리보다 7단계가 앞선 것 같은 이미지? 느낌? 현대가 광고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글로벌을 쫓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들을 보이는 선언적 활동들이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노출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뉘앙스로 광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상황들을 분석해보거나 추정해보면 그럴 여지가 되게 높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소비자 분석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개개인의 내면적인 특성이나 경향, 호감도를 이제 찾아가는, 파악해가는 과정이에요. 외부적인 패턴들은 뭐 연령이라든가 직업, 뭐 성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 보겠죠. 뭐 남자가 좋아하는지,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청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놓고 어떤 용도와 혜택을 기대하고 이 사람들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건지들을 이제 파악해 봐야죠. 그리고 제품을 수도권에서 많이 사는지, 지방에서 많이 파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빈도, 그게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이 생기는 기회 요인일 테니까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 건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건지, 뭐 100년에 한 번 구매하는 거면 이제 진짜 답이 안 나오잖아요. 100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비즈니스의 회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왕창 벌고 100년간 버틸 수 있으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덤비면 안 되는 영역이 되겠죠. 또 구매자와 비구매자 간의 뭐 성향이나 학력이나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서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의 외부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차세대 제품들 보면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해요. 뭐 신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두 개만 물어볼 건지, 5점 척도로 물어볼 건지, 7점으로 물어볼 건지, 뭐 다양하게 물어보면 고객들은 중심에 자꾸 수렴하게 되거나 물어보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답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내성이거든요. 그 상대방이 고양이 눈을 하고 저희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라고 눌러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면 그쪽으로 편향이 돼버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 제품이나 타사의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싸서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좀 평가절하되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그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 명품 백을 막 세일하는데 판매하는데 기존보다 한 30%? 30%도 파격적이긴 한데 50% 가격에 판매한다. 근데 백이 원래 500만 원짜리였다. 그래서 250에 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씨구나 하고 사겠죠.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할인해서요. 이 얘기하기는 좀 자존심 상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혁신적인 브랜드죠. 이번에 세일해서 좋은 기회라 샀습니다. 그러면 가격 때문에 산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할인을 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구매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알지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불편한 태도가 생기니까. 이제 이 상황들을 다 알아내고 너무 노골적으로 내면의 터치를 건들지 않아야 유리해집니다. 그랜저를 성공한 사람들만 타는 차량으로 포지션을 해버리면 성공 못한 사람은 그럼 못하냐?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되게 불쾌한데 승진하면, 임원이 되면 또는 퇴직해서 스타트업을 만든다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포지션하거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현대가 최근에 계속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빗대어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 입장에서 사회적인 환경들을 좀 살펴보면 요즘 이제 성인 병들 또 비만율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돼 가고 있어요. 또 비만하다는 게 과한 비만이냐 아니면 뭐 딱 보기 좋은 정도인데 좀 과하게 살을 빼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비만의 이슈는 합병증에 대한 거예요. 한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엔진이 자꾸 망가지면 차가 멈출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자꾸 생기면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기업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아파서 보험료를 자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비용적 부담을 갖고 오더라.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자.
그러려고 봤더니 핑계가 뭐냐면 살이 쪄서 합병증이 점점 느는구나가 하나의 화두가 된 거죠. 근데 살이 찌는 이유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대사량이 좋은데 활동하는 양보다 먹는 양이 또는 퀄리티가 조금 낮으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도 남아서 건강하게 이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단백, 고열량, 고성능 식품들이 그냥 질비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죠, 몸에. 그러면 음식부터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맛있는 식품을 만들어야 되고 고성능 식품을 만들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 더 오래 사게 만드는데 이렇게 비만으로 가니까 답이 안 나온다를 정부도 알았지만 기업들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새로운 아이템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버거입니다. 버거들 햄버거는 햄 들어간 거고 치킨버거는 치킨 들어간 거잖아요. 기존에는 판매자 위주로 우리는 고기 패티 잘 만드니까 빵에다가 치즈 넣고 마가린 버터 듬뿍 넣어서 풍성하게 먹는 거.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이제 비만으로 가고 합병증이 생겨서 다음에는 아파서 못 오더라. 그러면 이제 한 번 팔고 망가졌잖아요, 시장이. 이건 안 되겠다. 건강하게 먹는 거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거를 먹여놓고 자각하기 시작하면 대안품을 주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 보시는 것처럼 KFC나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나 그렇게 패스트푸드 문제가 된다는 푸드를 만들면서도 그들의 고객을 안 놓치려고 식물성 패티, 그 다음에 고기 없는 약간 비건용, 그 다음에 야채용, KFC는 가짜 치킨들, 제로 치킨이라는 버거를 만들어요. 치킨 맛 버거죠. 자기네 속성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마케팅 관리 입장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거예요. 만약에 매트리스 쪽이나 고기가 없는 패티나 식물성 패티나 치킨 안 들어가는 치킨 버거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호감이 많아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동물을 보호합니다. 동물 친화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얘기로 확 바꾸겠죠. 그러면 동물 보호단체들이 버거킹 가가지고 아니면 KFC 가가지고 치킨 버거, 그 다음에 고기 버거, 고기 맛 버거, 치킨 맛 버거를 막 사먹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관리의 방안이고 형태의 변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